아니 뭐 다 봐도 괜찮아. 뭐 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풀면 좋은데 뭐 야 내일 만약에 내일이 시험이 아니다 뭐 하루 정도 더 있었다 그럼 난 풀라고 했을 것 같아. 언제? 내일 가서 하루 전에 오늘 설명 듣고. 그럼 오늘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모의고사 지금까지 몇 번 봤니? 두 번. 두 번 봤어? 잘 봤어? 아니요. 혹시 자신감 있게 1등급이다 손 없어? 아이고. 없어? 쭉. 아 진짜? 난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 땡겼다. 진짜? 야 저쪽도 없어. 야 여기 자신감 있게 2등급이다 모의고사 없어? 방 같은 거. 와. 시간이 해분의 숫자. 아, 씨, 이거 너무한다. 저기도 없어. 자, 자기가 이게 자기 3등급이었다. 야. 뭐? 이거는 역시. 나오고 있어? 까지. 자신 저기 없어. 자신감 있게 3등급이 없어요? 없어. 자신감 있게. 다 들어와. 4등급이다. 야, 4등급이 자신감 있어야 되냐? 쪽팔려서 못 되겠다. 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 왜냐면, 야, 4등급이 나왔는데, 4등급이 나왔다? 또는 뭐 5등급이 나왔다? 혹은 3등급이 안 나왔다? 난 그러니까 3등급을 봐요. 최소.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개념이 없는 거야, 지금. 뭐에 대한 개념? 야, 뭐에 대한 개념? 아니, 뭐에 대한 개념? 그거에 대한 개념. 국어? 모의고사에 대한. 야, 우리가 개념 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치? 싸가시네. 싸가지, 야, 그건 아니지. 싸가지는 아니지. 그거는 우리가, 야, 개념 없는 행동, 개념 없는 짓이라는 게 내가 개념에 대해서 늘 얘기하잖아. 큰 틀이 되는 생각이 없이 여러분들 문제 풀면, 진짜 그거는 양으로 승부를 보는 친구들이야. 한 모의고사 한 100회 풀면 실력이 한 2단, 뭐 등급이 오를까? 아니요. 아니, 올라. 100회 풀면. 100회. 아, 100회요? 응. 빡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빡세기네요. 100회. 100회는 450개인데 안 내면 야, 너 숫자도 못 세냐? 450 문제냐? 아우, 진짜. 10회면은 4,500. 등급이 안 오는 게 이상한데. 거봐, 야, 이렇게 개념이 없다고, 우리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한 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난을. 아니, 야, 이게 비난이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이게 만약에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할만한데 했는데 4,500이면 안 되지. 이 개념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3등급은 기본으로 나오고, 최하 4등급이 문 여는 정도? 2등급은 당연히 나올 거야. 근데, 자, 모의고사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오늘.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사실 여러분들 뭐 성적 안 들어가잖아. 이거 뭐 내신 반영되는 것도 아니잖아. 중요하죠. 그거 중요해? 왜 이유에? 대학 가려면 최대한 수능 최저는 뭐 맞아. 모의라는 단어가 수능 모의고사 수능을 본떴다라는 말이니까 그것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최저를 연습한다고? 네. 1학년 때부터? 오. 감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끊겨봐라. 이제 막 방학 때 안 하고 뭐 안 하고. 쌤 저는 저 이때 안 빠집니다. 자, 저 지금 나사 제대로 끼웠거든요. 아 진짜로? 네. 다시 오. 드라이버를 빼기. 아니야. 알았어. 자, 야 그럼 제대로 한번 박혀보자. 이제 개념을 박혀보자. 여러분들 올해 모의고사 몇 번 보는지 알아요? 4번. 4번 보죠. 야, 그 전에 여러분들 선배들, 우리 형들 모의고사 몇 번 받는지 알아? 5번. 아니야. 고3 말고, 6학년, 1학년 때. 6번. 아니, 2번이야. 예? 3모, 6모. 아니, 그 6모, 11모 아니면 3모, 9모. 그래서 이게, 야, 2번 정도 봤을 때는 이벤트거든? 네. 이벤트잖아. 그럼 이벤트는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학년 때는. 알겠지?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예전에 뭐 코로나야. 모의고사 때 코로나 걸린 것 같아. 안 가. 자, 아파. 그러면 모의고사 잘 봤어? 잤대. 자랑스럽게. 근데 이제는 달라요. 이게 4번으로 늘어났잖아. 이제 작년부터 이게 늘어났거든. 예전에는 원래 예산이 없어서 그냥 안 할래요. 이게 한 번 시행하는데도 종이값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몇 억씩 들어요. 여러분들 전국 단위로 보면. 교육청에서 돈이 없는데 이게 대통령이 하래. 여러분들 너무 학력이 미달돼서. 그래서 여기가 학력평가예요. 학력평가. 근데 앞에 기초학력평가가 아니라 학력평가예요. 기초학력평가는 밑바닥을 보겠다는 거고. 기초가 있냐. 근데 이거는 학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학습 능력이 얼만큼 되냐.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해서 야 1년에 4번 정도 보는 거면 이제 이벤트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뭐 선생님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랬어요. 자, 내신이 안 나와.
근데 모의고사는 잘 나와. 그럼 학교 선생님이 좋게 볼까 안 좋게 볼까?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봐? 왜? 좋게 보지. 왜? 네가 내신 공부는 좀 힘들더라도 모의고사 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그치? 야, 근데 내신은 잘 나와. 근데 모의고사가 안 나와. 이건 좋게 볼까 안 좋게 볼까? 좋게 봐요. 안 좋게 봐 이것도. 오히려. 왜냐면 넌 진짜 내신만 하는구나. 내신이라도 잘하니까 다행이다. 라고 봐. 그럼 내신도 못하고. 둘다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럼 이제 포기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이제 걷어요. 누구? 하자 이제. 그래? 뭐 열심히 하고 있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수민이 들었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모의고사라도 좀 이렇게 성심성의껏 잘 보자. 그리고 지금 1학년 때 모의고사 누가 제대로 보냐? 지금이 1등급, 2등급 받기 딱 저를 찬스야. 근데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그래도 뭐 1등급, 2등급 만에 한 번 들어가잖아. 그럼 자신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운빨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뭐 한다고?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실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 딱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라고 그 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딱 1등급, 2등급 한번 찍어봐. 그러면은 그거 나 모의고사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 그게 진짜 날개 달린 그 자신감이 된단 말이야. 그럼 자, 전체적으로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자, 우리 모의고사가 몇 문제니? 45문제인 건 알아? 오케이. 자, 45문제예요. 그럼 45문제가 몇 분 동안 봐야 되니? 80. 오케이. 80분이에요. 그럼 80분인데 몇 시에 시작하니? 8시 40분에 시작. 입시는 뭐 30분 전까지만. 그럼 야, 80분 동안 몇 시에 끝나? 10시. 오케이. 10시에 끝나네요. 자, 문제 구성은 혹시 알아? 네. 어떻게? 화자.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자.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 그리고 16번부터 45번까지가 문학과 비문학이라 하지 마. 독서가 서운해. 비문학이라고 하면 야, 문법도 비문학이고 화작도 비문학인데. 그치? 독서가 서운해요. 알겠지? 자, 그럼 화작은 1번부터 3번 화법. 그쵸? 그리고 8번부터 10번 장문. 4번부터 7번 화작 가나 융합. 이라는 건 알고 있니? 라고 이 모의고사의 형식 자체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이게 여러분들 1번부터 풀면 안 되거든. 아니, 순서대로 풀면 안 되거든. 화법 풀고 장문 풀면 간단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가서 풀어야지. 순서를 좀 달리 해야 된다고. 몰랐어? 이게 개념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올래야 잘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럼 1번부터 3번은 1, 2, 3 순서대로 푸냐?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돼.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은 뭐 문제를 풀라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문법은요. 지문형 나와요. 11번부터 12번이 보통 지문형. 그리고 13, 14, 15가 단답형으로 하나씩 따로 물어봐요. 자, 문학은 몇 지문? 4지문. 독서는 몇 지문? 3지문. 그럼 4지문은 얘들아 문학은 무슨 문제 나올까? 현대, 뭐 시, 뭐 섞일 수는 있어. 현대, 소설, 고전, 시가, 고전, 소설. 이렇게 4지문. 자, 독서 3지문은요.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3지문.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를 뭐 세트별로 이렇게 우리가 해서 타임라인을 그리기보다 일단 문법까지 했을 때, 오케이? 몇 문제 풀어요? 이때까지요? 15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15문제 풀었을 때 좀 괜찮다 싶은 시간 몇 분 정도 됐을까? 8시 40분에 시작했다라고 치면 9시. 오케이, 9시. 그냥 널널하게 잡아도 9시 정도. 그럼 이때 한번 시계를 딱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시계 봤을 때 내가 9시보다 땡겨졌어. 오, 나이스. 근데 9시보다 좀 밀렸어? 몇 분 정도 밀렸어. 그럼 뒤에 있는 영역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 자, 그럼 문학은 몇 문제냐면 문학이 15문제, 독서도 15문제,
오케이? 그럼 문학 먼저 풀겠지? 그럼 문학 풀었을 때 몇 분이 되는 게 제일 좋을까? 9시 반. 9시 반. 깔끔하게 가. 20분, 30분, 30분. 그럼 선생님 독서를 세 지문을 어떻게 30분 안에 풉니까? 누가 세 지문 다 풀래? 두 지문만 풀면 되지? 두 지문. 우리의 처음 목표는 두 지문이야. 세 지문이 아니야. 그럼 두 지문을 어떤 걸 풀어야 될까? 짧은 거. 짧은 거? 아니, 어휘 문제 없는 거. 어휘 문제 없는 거. 어휘 문제 없는 지문을 제일 먼저 풀어야 돼. 어휘 문제 없는 게 있어. 문제에서. 근데 어휘 문제는 몇 문제 나와? 두 문제.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럼 어휘 문제 없는 거 뭐부터 풀어야 돼? 인문예술. 그런 식으로. 근데 가끔씩 우리가 좀 이게 좀 약점들이 있지. 사회문화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어려운 지문이 뭐냐면 경제 지문이 여기 들어와요. 경제 있으면은 나도 그 선택 과목 경제를 했던 사람인데 다 맞았긴 했어. 그때 경제 나오면 제일 뒤에 풀어. 나 되게 경제적인 사람 같지 않니? 문학적인 사람 같니? 그래? 그래서 나는 경제 지문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손도 안 대. 마지막에 풀어. 시간 되면 풀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풀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면서 야 그럼 과학기술은 어려울까? 어렵지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모르는 개념이니까. 근데 물화생지 중에서 저런 단어가 어려워서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얘들아 전자의 중첩 반응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개념이 모르지. 그럼 전자의 중첩 반응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걔는 이렇게 하면 돼. 걔는 양성자의 화학 반응 뭐 이러면 쟤는 이름을 치환시키면 된단 말이야. 괜히 그 이름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 알겠지? 그럼 중요한 건 걔는 뭐 했대? 그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과학기술 정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휘 문제 없는 것부터 좀 처리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10시 안에 우리가 독서는 한 2지문 정도, 그러니까 30분에 2지문, 그럼 할만하지 않니?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감이 싹 낮아지지 좀. 싹은 아니지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들이 뭐냐면, 자, 우리 의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지금 문법을 좀 했다, 그치?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건 들어가시고 모르는 건 과감하게 패스. 문법 문제 잡고 있으면 안 된다. 문법 문제는 안다 모른다가 분명하게 나뉘는 문제야. 근데 저는 선생님 문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디로 바로 가야 돼? 문학.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문법을 안 푼 만큼, 여기서 문제를 안 푼 만큼 누구를 땡겨와서 풀어야 돼? 현대시부터. 현대시부터 땡겨와야 돼. 알겠지? 그러면 자, 문학을 다 풀었는데 9시 30분이 되면 현대시를 하나 땡겨와서 풀었는데 9시 30분이면 늦게 된 거지. 늦은 거지. 그럼 그럴 때는 한 지문을 좀 더 땡겨오면 좋지. 이런 식으로. 알겠지? 내가 안 푼 만큼 뒤에 있는 걸 땡겨서 푼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고전소설 파트예요. 어휘가 어려워서. 그러면 고전소설 난 지금 좀 읽었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더럽게 어려워. 그러면은 안 읽은 대신 뒤에 있는 지문 3개를 다 풀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땡겨서 푼다. 이해됐어? 그러면 남은 문제들은, 안 푼 문제들은 뒤에 가서 몰아서 우리가 찍거나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근데 최대한 문학을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문법 문제까지 풀었는데 한 9시가 됐으면은 나 잘 풀고 있다. 스스로 딱 자신감 가지면서 문학 4지문을 다 봤는데 9시 30분이야? 괜찮네. 그럼 이제 독서 2지문만 내가 제대로 하자 했으면은 이게 1등급이에요. 요새는. 3지문 안 풀어도 요새는 1등급 각이 이래요. 근데 거기서 조금 틀렸어. 그럼 2등급이지. 이게 2등급이야. 한 지문 안 풀어도 2등급은 조금 틀리는 정도. 야, 그럼 아무리 안 나와도 3등급이 나온다고. 오케이? 그럼 자신감 있게 3등급, 그것도 아니지. 저는 그냥 3등급 정도 겸손하게 받았어요. 2등급 정도는 잘했고, 1등급은 잘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 운영에 대한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모의고사 개념이라고 했지만 시간 운영을 우리가 확실하게 처리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내일 꼭 시계 차고 가시면서 한번 보시면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계를 꼭 확인하면서 한번 풀어볼 거. 그래서 한 9시 정도에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9시 반에 확인하시면서 지금 내가 문학까지 했는지. 자, 그러니까 문학부터 풀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새 독서가 뭐 쉬워지는 경향은 없지 않은데 그건 고3 얘기고, 고3이 좀 쉬워지고, 아직까지 1, 2학년은 그래도 독서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니까 이렇게 화작부터 풀어주시는 거고. 자, 오른쪽으로 가서 그럼 이제 개념에 대해서 개념 1번은 뭐냐? 이게 배경 지식에 대한 거예요.
그럼 국어 2의 개념은 뭐냐? 이거는 방법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물론 여기 어휘는 뭐 둘 다 이제 어휘는 무조건 그냥 다 기본적으로 깔리는 배경 지식입니다. 어휘를 모르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휘를 번외로 치고, 자, 오늘은 제가 요 국어 각각의 영역마다의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간단하게 보고 오늘 얘기할 거는 요 방법이거든요. 방법. 자, 그러면 다시 밑에 가서 우리가 여기 모의고사에서는 그럼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 자, 문제는 크게 보면 이제 문제가 우리가 각각 뭐 한 지문에 뭐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이렇게 각각 나뉘지만 크게 보면 자, 내용적인 부분과 형식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요. 문제 유형은. 조금만. 미안해. 문제 유형은 내용적인 요소와 내용적인 문제 또 형식적인 문제를 좀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문제의 내용이라는 건 사실 독해거든. 형식이라는 건 가서 찾는 거거든. 그냥 눈에 보이는 거니까 형식은 딱 겉으로 드러난 게 형식이잖아. 내용은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독해가 강조되는 내용적인 문제부터 푸셔야 돼요.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자, 문법에서 이 국어 영역에서 문법은 거의 대부분이 개념이죠. 사전 배경 지식. 그치? 그래서 어떤 개념, 개념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념어들을 다 알아야 돼요. 품사 체계도 알아야 되고, 뭐 주어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문법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배경 지식으로서. 그러니까 암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암기한 건 다 까먹어, 사실. 다 까먹지 않았냐, 의문의 운동? 다 까먹었니? 자신감 있겠네. 그럼 그거 뭐 암기했으니까. 근데 이해를 한 배경 지식은 기억이 오래 남죠. 그럼 얘네들은 방법적으로 들어갈 때는 모의고사에서 뭐 딴 건 없나요? 아니야. 문법은요. 보기를 잘 처리해 줘야 되고,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부분. 자, 요런 것들에 대한 독해가 시간과 거의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개념을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가 보기라던가 선택지 독해가 제대로 안 되잖아. 그럼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많이 잡아먹어. 자, 요것도 이따가 설명 하나 할 거예요. 알겠지? 문법 문제 한 문제 예시를 들어서. 그럼 문학은 어떤 게 개념일까? 뭐 작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할까? 모의고사에서? 아니지. 여기는 개념어예요, 개념어. 무슨 개념어예요? 표현법. 그래서 문학의 어떤 표현법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이 표현법은 나중에 어떤 문제로 간다고? 찾기 문제로 가요. 표현법을 빨리 찾아주는 방법. 그걸 우리는 연습하는 거고. 자, 그러나 문학에선 또 필요한 게 있죠. 내용 독해해야 돼요. 그래서 독해하는 방법을 꼭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독해해야 돼? 정서를 찾아야지.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인물과 사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몸에 좀 배어 있어야지. 바로 반응을 해줘야지. 그럼 문학 개념어는요, 표현법. 여러분 혹시 서리법 들어봤니? 네. 그게 개념 끝. 영탄법 아니? 개념 끝. 근데 시에서 찾아야지. 그래, 결국은 개념도 문학에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별거 없어. 몰라도 돼. 그냥 찾으면 되거든. 그죠? 근데 독해가 중요하지. 독해라는 거는 읽고 이해하는 거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럼 화법과 작문은 또 비슷한데, 이제 화법과 작문은 뭐가 개념이냐면 말하기 유형이에요. 이건 유형. 그리고 목적. 똑같아요. 작문도 유형, 목적. 그럼 화법의 유형에 도대체 뭐가 있냐면, 뭐 강연 이런 게 나와요. 또는 발표가 나와요. 혹은 연설 이런 게 나와요. 연설은 지금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됐지만, 뭐 강연 혹은 발표 나올 거예요. 혹은 토의가 나와요. 혹은 대화라고도 하고요. 토론이 나와요. 뭐 협상도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의 유형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편하다 보다 그냥 맞아 이거 그거였지?
좀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긴 해요. 그럼 목적은 뭐냐면 두 가지 목적밖에 우리는 설명하는 말하기와 설득하는 말하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의 말하기는 두 가지야. 아는 게 있냐? 혼잣말 빼고 설명하는 거. 막 자신의 정서를 설명하는 거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거지. 설득은 그건 뭐냐면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음으로써 상대방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이 모의고사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같니? 설득하는 거 같니? 아니야. 내일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행동 변화가 돼야 된다고. 라고 하는 설명과 설득은 같이 결합될 수 있다 없다? 있어. 알겠지? 설명을 하지만 결국 설득의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내일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오늘 쭉 듣고 알겠지? 그러니까 내일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가져가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잔소리 했었지? 기억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 뜯어가요. 가져가. 아니 다 가져가. 아침에 일찍 가서 한번 봐.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설명은 뭐냐면 강연과 발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를 목적으로. 설득은 뭐라고? 행동 변화. 그럼 설득하는 말하기가 뭐냐면 연설, 토의, 토론, 협상이에요. 근데 요새 연설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앞에 강연, 발표, 연설은요 한 명이 말하는데 여러 명이 듣는 거고 밑에 토의, 토론, 협상은 여러 명이 서로 얘기하는 거고 좀 그런 것들이 달라요. 유형은 좀 다르죠. 그럼 장문도 유형은 똑같겠지. 설명하는 글쓰기, 설득하는 글쓰기 똑같겠지. 유형은 대표적인 유형이 뭐가 있으면 설명문 또는 뉴스 기사, 뭐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글쓰기에 들어가고 건의는 뭐 하는 거야? 뭐 좀 해주세요. 행동 변화 촉구하는 거지. 뭐 논설문도 있고 비평문도 있어요. 비평문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렇게 비평. 뭐 감상문 쓰기도 있는데 감상문도 나는 설명이라고 봐야 나의 생각, 나의 뭐 감정을 설명하는 거야. 이 정도.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글에서 읽어줘야 되냐? 그리고 어떤 뭐 표현적인 어떤 개념들이 좀 개념어들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유형에 맞게 거기 유형 형식에 맞춰서 읽어줘야 돼요. 거기에 맞게 맞춰서 읽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읽어주면서 이건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그걸 오늘 설명을 할 거고. 자, 독서는 개념이 있니? 이건 뭐 배경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딱히 요구되진 않을 거고. 독서는 배경지식이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휘력이란 건 뭐 글자를 아는 어휘력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말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연결이 될 건데 그럼 결국 이거는 독해가 읽고 정리해야 되잖아. 해자는 뭐라고 이해하는 거지. 그럼 이해는 어떻게 해야 돼? 파악하고 정리하면서 요약하는 너의 힘 그리고 심지어 너의 말로 바꿔줄 수 있으면 자기 언어화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파악하고 정리하면서 요약하는 자기 언어화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독해력이 있다 없다라고 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적인 어떤 개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방법의 개념화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필요해요. 우리 맨날 이제 독서 수업 하시면은 야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분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분석해야 돼 개념은 이렇게 정리해야 돼 그게 방법의 개념화야. 그러니까 개념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자신의 행동이 표출되면 그게 독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자 이제 시작. 어디? 1번부터 문제 풀라는 얘기 아니야. 자 이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느낌으로 쓰는 거는 요게 순서적인 측면을 좀 얘기할 거예요. 방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치는 거는 이게 개념적인 측면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지식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쓰면 좋다. 색깔펜 없는 사람? 색깔펜 있니? 민규야? 미소심. 자, 색깔펜 있니? 제일 앞쪽으로 와봐.
여기도 있네. 조건문의 활용 이렇게 하라고. 이게 뭐야? 독해의 방법의 개념화. 아, 조건문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게 방법의 개념화. 알겠지? 자, 그럼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은 여기부터 봐야 돼. 발표. 발표는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조사해서 발표할 거지. 그럼 이건 설명하는 말하기고. 자, 발표 다음에 이 친구가 강연이란 친구가 나와요. 발표 나왔으니까 뭐 강연 나오지 않을까 올해는? 아니면 뭐 발표가 나오고. 혹시 연설 나오면은 그건 설득하는 말하기니까 좀 달라요. 아무튼 자, 발표하면 강연인데, 자, 발표를 했다라고 치고, 자, 이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문제의 구성을 봐야 돼요. 지문으로 먼저 들어가지 마.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럼 문제 먼저 항상 봐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가고, 어떤 문제 유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들어가면 그거는 맨땅에 헤딩이다. 그럼 왔다 갔다 많이 할 거니까. 자, 여기서 그럼 문제 안에서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했지. 1번, 2번, 3번. 몇 번부터 풀을까? 나는 3번. 자, 얘가 첫 번째예요. 왜요? 학생들의 반응이다 라는 이 부분이 뭐냐면, 자, 이거 청중 평가 문제예요. 이건 화법에서만 나와. 이거 그대로 적어줘. 여기 쓰는 거 다 적어줘, 제발. 그럼 청중 평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학생 1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혹시 요거 좀 틀어서 나올 수도 있어. 틀어서 나오더라도 문장마다 요약해 주세요. 미안해, 여기 초록색으로 쓸게. 문장마다 요약해 주세요. 그리고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어려운 패턴이긴 해요. 그럼 문장마다 요약 한번 해봅시다. 자, 몇 문장이에요? 학생 1, 한 문장, 두 문장. 그럼 첫 번째는 매듭을 단추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서 조상들이 지혜를 느꼈어 라고 하는 거.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뭐라고 요약할래? 아니 뭐 키워드 체크해도 되고. 키워드는 뭐 같아? 네, 용도. 용도? 용도 뭐 어떻게 된대? 매듭. 매듭? 아니 느꼈어. 아니 느꼈어. 아니 느꼈다고. 자, 느꼈다 두 글자로. 소감, 감성 이런 거 아니야? 아, 무슨 단어로 생각해도 돼. 괜찮아. 뭐 괜찮아. 다 괜찮아. 무슨 단어가 나와도 괜찮아. 알겠지? 소감과 감상 아니야? 팩트니? 팩트는 아니지?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 민규야. 자, 두 번째 문장. 나도 매듭이 일상생활에서 응용된 다른 사례를 찾아봐야겠어. 뭐 하겠대? 조사. 조사할 거야. 탐색. 오케이. 괜찮아. 조사, 탐색 다 괜찮아. 하나만 써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야 될까? 학생 2가 아니라 학생 2에 대한 1번. 그럼 여기서 핵심 문구 쳐보자. 1번 선택지에서 어디가?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했다. 맞니? 틀리니? 틀렸어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2번 가자. 학생 2번. 자, 여기서 한 문장인데요. 선생님 아니야. 이거 이어진 문장이니까 여기서 끊어. 사용을 했는데 사용했음. 그럼 이건 뭘까? 나는 그동안 그렇게 사용했음. 경험?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은, 자, 이게 알게 되었어 밑줄 치면서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 있어요. 나 원래 알아. I know. 근데 나 오늘 알게 됐어. I see. 뭐에 가까워? 사실. 아니, I see. I see지. I see. 이거 표현이 내가 뭐라고, 야, 안다라는 걸 어떻게 써야 돼? 둘 다 알다는데. I know, I see. 영어로 써줘. 알겠지? I see, 진짜. 자, 학생 2 갑시다. 자, 밑줄 정확성 판단했어. 비판적으로 했니? 맞아, 틀려? 아닌 것 같지? 뭐 연결되는 단어가 없어요. 자, 학생 3 갑시다. 자, 전시회 다녀왔어? 그때 둥근 모양의 매듭이 달려 있었어. 뭐야? 이게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연결해서. 나 전시회 갔어? 그때 둥근 모양이 달려 있었어. 뭘 얘기했어? 나 거기 갔어. 경험 사실? 경험 사실. 내가 했던 사실이지? 자, 근데 가지방석 매듭과는 다른 모양이야. 무슨 매듭 궁금해. 뭐라고 할래? 궁금해. 그치? 궁금. 조금 어려운 말로 해볼까? 의문. 자, 그럼 학생 3 가서 확인. 누락 부분을 확인했대. 없어? 자, 내가 문제 풀 건 아니야. 그치? 자, 이제 4번 선택지. 1과 2는 모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 추론. 에? 그래? 아니요. 몰라. 자, 5번은 학생 2와 3은 모두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모르겠다. 답은 모르겠다. 까지 해서. 자, 지문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풀리지. 이게 모의고사 개념이에요. 청중평가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풀리고. 야, 되겠지. 어? 야, 그러면 야, 이거 몇 초 걸릴까? 3, 야야야. 60초, 60초. 60초? 30초, 30초? 한 30초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이런 생각들, 여기가 생각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생각이 안 들었으면 이거는 왔다 갔다 해서 풀어야 돼. 근데 생각을 먼저 딱 봐봐. 자, 그 다음에는 자, 어디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은 1번과 2번 문제에서 형식적인 문제가 뭐냐면 1번 문제가 형식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 내가 내용과 형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말하기 방식인데 이게 말하기 방식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자, 말하기 방식이라고도 해요. 문학에선 표현 방식이라고도 해요. 표현법. 그리고 화작에서는 뭐 대화 방식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소설에서는 서술상의 특징이라고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 형식적인 측면에서. 아무튼 이거는 내용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그러면 자, 밑에 선택지에서 밑줄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핵심을 한번 밑줄 쳐보자. 자, 1번 선택지는 어디가 핵심 같아? 경험 언급 하나 더 선정한 이유. 자, 항상 요 표현법 대화 방식 서술상의 특징은 뒤에 가서 이런 효과까지 달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 하나지. 1번 같은 경우 질문했어. 그래서 관심 유도하는 저기. 3번은 너무 당연해. 왜? 출처 밝히면 신뢰성 높아지니 낮아지니? 그럼 출처만 찾으면 되겠네. 당연한 얘기니까. 자, 발표 중간에 단어의 뜻을 설명했어. 그럼 이해 높아지냐 안 높아지냐? 5번에 청중의 이해도 점검해서 발표를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해도 점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건 말하기 방식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그럼 이런 표현법, 이런 대화 방식 서술상의 특징이 자, 위에 가서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쉽게 나오면 어떤 패턴이냐면 너무 이지하게 나오면 그냥 있다, 없다. 있다, 없다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없으면은 답이 되겠지. 근데 좀 어렵게 나오잖아? 있어. 있는데 뭐가 달려? 뒤에 설명이 달라. 있긴 있는데 설명이 틀려. 고3 때는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1학년, 2학년이니까 이렇게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한번 밑줄 쳐놓고 이제 가서 지문을 읽어보는 건데 지문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읽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안녕하세요. 말표 받은 저입니다. 인사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저는 지난주에 매듭이 아름답고 생각을 해서 조사했습니다. 잠깐만. 조사했네? 뭐 했어? 밑에. 선정이유 나왔어? 나왔어? 몰라 나는. 그럼 선정이유 경험했니? 네. 이거 기억나면 지워주고 기억 안 나면 밑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문제 풀 때 봐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전통문화연구소 누리집에 가서 자료를 퍼왔습니다. 혹시 뭐야? 출처 나왔어? 한번? 오케이. 지워졌네? 라고. 자, 이렇게 지문 읽으면서 밑에 가서 지워줄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이거 가능하지? 네. 자, 밑에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매듭을 생활 속의 장식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생활 속 장식이구나. 고구려 때도 썼네. 조선시대에도 썼네. 실내 장식에도 썼네. 놀이개 장식에도 썼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읽는데 이거는 내용이니까 밑에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전통 매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했네? 네. 궁금하지? 네. 2번이야? 네. 질문했어? 그럼 질문한 건 맞지? 관심 유도하고 있니? 네. 유도하고 있지. 그치? 자, 이때 자, 여기 보여야 돼. 자료일을 제시했지? 그럼 이 자료 문제는 어디 나와요? 여기 나와요. 그럼 이 자료는 도대체 왜 주는 거니? 이해를 그래. 지금 이 강연이잖아. 발표잖아.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자, 제가 오늘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화법과 작문 1번부터 10번까지고 문법이 12번부터 15번까지고 문학은 이렇게 섞이고 나와요. 자, 내 말 들리지 얘들아? 네. 이해했니? 네. 이해되니? 네. 그래? 그러면 자, 문제는 형식적인 문제가 있고 내용적인 문제가 있어. 머릿속에 그려지니?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줬잖아. 내용도 정리해 줬잖아. 그런 용도야.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랬을 때 이 자료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여기 부분 읽으면서. 여기 부분 읽으면서 바로 가서 볼 수 있어? 아, 이 정도 되잖아. 이거 멀티태스킹도 아니야, 사실. 그럼 자료 1번 봐봐. 자, 먼저 자료 좀 봐라, 좀. 매듭 보이니? 네. 그거 뭐래? 연봉 매듭이래. 아, 이 단어 되게 어렵다. 그래서 연봉 매듭은 붙은 이름이 잠깐만 느낌 왔지? 얘기 안 할게. 알겠지? 자, 이렇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장식을 위해서 사용됐는데요. 단추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단추 매듭이라고도 한대요. 라는 얘기를 읽고 나서 오른쪽. 연봉 매듭 붙은 이유 설명했니 안 했니? 그래서 이 자료 띄웠어 안 띄웠어? 했어. 자, 연봉 매듭 단추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에서 자료에 이렇게 단추의 모양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네. 그럼 이거는 둘 다 지워질 수가 있겠죠. 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는 거였으니까. 자, 내용 부분을 읽을 때는 당연히 이 내용 자료를 가서 확인을 해줘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어? 지문 쭉 읽고 문제 가서 읽다가 또 다시 와서 찾고 그러지 않았어? 100% 그랬을걸? 그거는 우리가 개념이 없는 행동이다. 자, 다음으로 화면 못 띄워줬어? 화면 자료 2지? 그래, 이거 가서 찾으면 되겠지? 자, 요렇게 읽어주시면 된다, 얘들아. 자료 확인 문제. 그럼 선생님 한 문제 이렇게 막 난 풀고 가고 싶은데요 하면은 그러면 시간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5번 문제도 한번 확인은 해보자.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문제, 한 지문, 한 선택지, 한 선택지를 우리가 뽑아서 읽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발췌독이라고 해요. 발췌독. 근데 발췌독은 정확도가 높을까 낮을까? 생각해봐. 뽑아서 읽었으니까. 낮지. 그래서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선택지를 무조건 다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발췌독을 할 때는. 알겠죠? 이게 분석이 아니라, 자, 청중평가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분석 관점이거든. 내가 옆에 이 말을 이해해서, 분석해서, 그 다음에 맞춰주는 거랑,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뽑아서 보는 거랑 전혀 다른 방법이거든. 그쵸? 그럼 자, 5번.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어디 봐야 돼? 처음, 중간, 끝. 그럼 끝에 이해도 점검했는지 가서 확인.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자, 하나 더. 거꾸로 보도. 야, 선정의 이유는 어디 나와야 되냐? 처음, 중간, 끝. 오케이. 그 생각 들지? 야, 질문에서 관심 유도하는 건 처음, 중간, 끝. 이거는 다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출처를 밝히는 것도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처음, 중간, 끝 다 나올 수 있어요.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발췌독해서 만약에 여기서 안 지워진 게 몇 개 있어. 그럼 어디 가서 찾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위치 잡을 수 있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긁히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우리 야구 선수들이 공을 잘 던지는 투수들이 긁히는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요 한 세 문제 1분 30초면 풀려요, 저는. 근데 봐봐, 내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지금 따라 했지? 근데 그냥 보이지? 그냥 그거야. 1분 29초 한번 해봐. 알겠지? 난 이분 남아. 자, 그리고 나면 어디로 가시라고요? 여기. 장문. 그러니까 좀 성심성 있고 열심히 한번 해봐. 그래야지 실력을 가늠해 볼 수가 있지.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교재에 실린다. 그러나 초고라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시면 좋아요. 장문이잖아. 글쓰기잖아. 초고라는 단어는 무슨 말? 처음 쓴 거. 그럼 처음 썼으니까 완벽하니 완벽하지 않니? 그럼 고쳐 쓰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있나 없나 봐봐, 문제에서. 있지? 있지? 자, 그러면 이 고쳐쓰기 문제는 아까 우리가 3번 문제처럼 청중평가 문제처럼 화법 때문에 청중평가가 있는 거고 장문이기 때문에 고쳐쓰기가 있는 거예요. 되게 독립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초고를 쓸 때 교직 편집부 학생의 조언이다. 그래서 A를 작성한다고 할 때 그럼 A가 뒤에 나오는 거지. 뭘 보고? 보기를 보고. 미안해. 초고를 보고. 자, 요걸 보기라고 할게요. 편의상. 항상 요걸 박스를 우리는 보기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 보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완성된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게 선택지지. 그럼 이 보기를 우리는 분석해주면 좋아요. 자,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찾아봅시다. 보기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몇 개 찾나 많이 찾을수록 좋아요. 빨리 한번 밑줄 쳐봐.
자, 키워드 혹시 몇 개 찾았니? 2개 찾았니? 네. 3개 찾은 사람? 없어? 2개 찾아서 틀리는 거예요. 가끔씩. 4개 찾긴 했어요. 4개 어디? 농산물 소비. 오케이. 여기 등급의 농산물 소비까지가 하나의 구예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하나. 1번. 그 다음에 농가와 소비자의 고민된 이유. 요 이유가 2번? 그 다음엔 저는 등급 외 농산물 소비. 이거 똑같은 단어 아니야? 아. 아 맞네. 하나 더 있잖아. 뭐 권유하는 걸로 마무리? 자, 여기에서 등급의 농산물 소비까지 찾아줬으면 일단 인정. 나는 요거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찾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놓치는 게 뭐냐면, 농가 소비자라고 했을 때 요 각각이라는 단어를 놓쳐. 각각은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란 얘기야. 그리고 얘가 접속조사거든, 와가. 우리 접속조사를 잘 처리 안 한다, 읽을 때. 그러면 자, 농가에 도움돼야 돼요, 소비자에게 도움돼야 돼요. 이게 2번 읽어야 돼. 농가에 도움, 소비자에게 도움. 자, 그리고 네 번째 조건 찾자. 권유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이게 4번. 이라고 한다면, 자, 요 1, 2, 3, 4에서 뭘 찾기 제일 편하니? 권유하는 거 어떻게 끝나야 돼, 마무리할 때? 해보는 게 나. 좋겠다, 혹은, 야, 좋겠다는 나의 바람 아니야? 물음표로 끝내. 물음표? 좋겠어. 하는 게 좋겠어. 혹은, 야, 뭐 좀 하자, 좀 내일은. 좀 이렇게 좀. 하는 청유형 명령어이 자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청유, 권유, 알겠지? 자, 찾아볼까? 태도를 갖자, 얘들아, 알았지? 가져보자. 동참해보자. 끝. 자, 그 다음에는 2번, 3번 동시에 찾아야 되고, 아니면 각각 찾아야 되고. 자, 1번, 등급의 농산물 가격이 저렴해요. 인정받아요. 이거는 농가가 아니고 소비자가 아니고 얘 자체의 특징 아니야? 그치? 자, 3번은 소비에 자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얘기했네. 농가는? 없어? 4번은 농가는 이래서 좋고 소비자는 이래서 좋아요. 됐네. 끝. 다음 몇 번 모르겠어. 알아서 판단.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보기를 분석을 하는 만큼 이게 답이 빨리 보여요. 그럼 야, 1번은 없었을까? 등급의 농산물 소비, 등급의 농산물, 등급의 농산물, 등급의 농산물 소비, 등급의 농산물, 등급의 농산물, 등급의 농산물. 왜냐면 얘는 이게 글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 모르잖아. 글의 주제는 다 나올 거야. 설마 글의 주제가 없으면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판단이 되잖아. 그건 중학교 문제고. 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거 이해됐어? 네. 안 어렵지? 할 수 있겠지? 야, 이것도 사실 몇 초짜리야. 아까 청중평가보다 더 빨리 풀리겠다, 얘는. 1분, 이게 1분이라고? 30초. 이거 30초짜리, 20초짜리, 20초짜리지. 자, 8번. 그러니까 하나씩 찾는 게 하나씩 찾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지? 네. 자, 8번 문제. 자, 이게 초고를 작성하기 전이라고 했지? 계율란 말이에요. 계율을 짜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반영을 했냐. 그러면 자, 이것도 우리 1번 문제랑 유사하다. 어떤 부분에서? 계율가 여기 1번 있다, 없다. 2번 하드한 거. 있는데 설명이 다르다. 그치? 그럼 설명이 다를 때는 밑에 봐봐. 농산물의 가공 가능 여부에 이게 하나 내용은 나올 거야. 근데 처리 방식 차이까지 나오는지, 차이가 나오는지, 공통점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틀려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되게 어려워요. 3학년에서 나와요. 또 밑에 구매 활성화 방안은 나오는데 뒤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규격 항목과 관련 지어 내용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이유. 자, 폐기로 인해서 경제적 손해 1번, 환경 문제 측면 2번.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만 나오면 이건 마저 틀려? 틀리는 거지. 왜 환경이 안 나왔으니까. 자, 항상 여러분들 요 접속 조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5번. 다른 명칭 외 독자를 고려해서. 근데 자, 요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할 때 이제 그러면 이거는 지문을 읽어야만 되잖아요. 이때 읽기 시작하면 자, 문단을 읽는 거예요. 그럼 문단을 읽고 한 문단 끊고 다 읽으면 안 돼. 문단을 끊고 밑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 오케이? 네, 우리 아까 그렇게 했었잖아. 아까 발표에서도. 한 문단 읽고 이거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지금 내용이 다 기억나니 안 나니? 안 날 거 이거는? 이건 좀 길잖아. 그러니까 장문은 그냥 밑에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는 밑줄을 치되 이거는 생각에 남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내용을 안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을 읽고 중심 내용 찾기처럼 오면 돼요. 문단의 중심 내용 찾기예요. 근데 한 문단 읽었으면 분명히 여기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겠니? 그럼 그러다 보면 1, 2, 3, 4, 5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서 있네 없네 지워주면서 가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가서 이제 9번 문제. 9번 문제를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시는데, 자, 이 자료는 자료 선별하는, 그래서 자료 선별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설명하는 말하기 속에서도 설득할 수 있니 없니? 있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는 뭔가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장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근거? 오케이. 자, 오늘 수업 12시까지 합시다 라는 나의 주장. 그럼 선생님한테 근거를 내보세요 라고 해야지. 근거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 납득이 돼? 나 이유 얘기 안 했는데?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근거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예요. 자료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자료를 갖다 쓰는데 이유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연결고리. 근데 내가 데이터만 딱 이렇게 보여줘도 이렇게 이해가 돼? 자료만 갖다 와도 이해가 돼? 그건 너무 납득이 되니까. 뭐 빼박 근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이 자료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밑에 선택지가 그래서 이유가 돼야 돼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지. 그럼 기억 보자. 1번. 자, 기억이를 활용할 거래.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이게 자료잖아.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내용,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대.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쓸 거래. 그럼 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린 자료를 분석하면 되겠다. 1번.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 속에서도 재구매 있음, 없는 사람에서도 재구매 있음. 95%, 65%. 그러면 이건 숫자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지? 그럼 재구매 의사가 있으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오케이. 그러면 긍정적인 거 자료 맞니? 되는 거 같네. 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요렇게 판단. 그럼 자, 여기에서 니은을 활용하여 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니은 봐봐. 신문기사. 이것도 신문기사는 밑줄 이렇게 문장으로 나면 이거 문장마다 요약이야 또. 그럼 문장마다 한번 요약해보자. 애호박이 등급 규격의 항목에 특등급을 받으려면 굵기가 비슷하고 구부러진 것이 없어야 합니다. 까지. 그럼 이건 뭐라고 요약할래? 뭐 특등급인 것 같은데? 조건인 것 같은데? 기준인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특등급 이렇게 체크만 해도 괜찮아. 무슨 단어로 바꿔야 될지 모르는 건 우리의 어휘력 차이야. 기준인 것 같아요. 왜요? 이런 게 기준이잖아. 그래서 비닐을 씌워서 상품성을 높인대요. 이 기준에 맞게끔 하려는 뭐 같아? 뭐 난 방법이라고 요약을 할게. 방법 얘기했네. 그럼 마지막 문장은 뭐라고 요약할래? 그렇지, 문제점 같지? 재활용도 불가능해. 힘들어. 라고 했으면, 자, 이제 니은을 읽었어요? 그럼 니은 가서 확인, 밑에 가서. 자, 니은을 활용했어요. 발생하는 환경 문제 맞네? 폐기 과정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생산 과정. 생산 과정에서 나왔니? 맞아? 모르겠어. 여러분들의 판단. 알겠지? 난 문제 안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오늘.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판단이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자, 문제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이거 하나 지워주면 좋아요. 옆에 요약한 거에서. 그럼 이거는 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거야, 문제에 대해서는. 자, 전문가 인터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장마다. 첫 번째. 자, 등급 외로 판정돼서 버리는 농산물이 3조 2천억이다 됩니다. 까지. 그럼 이거 뭐라고 요약할래? 낭비가 심하다. 돈 많이 든다. 그럼 이거는 농민들이 부담합니다. 낭비가 심한 거 누가? 농민들이 너무 슬퍼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주변에 쉽게 구매할 수가 있다면 농산물이 줄어들 겁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할래?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대 효과. 기대 효과라고 했니? 기대 방안이라고 했니? 해결 방안. 오케이, 해결 방안. 그런 단어 좋지. 제가 기대를 할 거. 해결 방안 및 효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아요. 그게 맞아. 그게 건의문이라던가 이런 거 글 쓸 때 해결 방안 및 효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 근데 나는 여러분들 어휘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쓴 거야.
자, 해결 방안이 효과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머릿속에서 처리할 되는 거는. 그럼 가서 이제 디귿을 활용하여 경제적 손해가 크다. 맞냐? 모르겠다. 지워질지 안 지워질지. 자, 그러고 난다면 이제 4번 같은 경우를 보세요. 1과 니은을 활용하여 이제 공통점이지. 그럼 자, 이 니은은 우리가 무슨 내용이 있었었어? 아까 등급을 받으려면 이런 방법을 써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어요. 라는 얘기였지. 근데 이미 문제점은 지워졌지. 네. 그럼 이제 이런 등급을 기준을 받기 위해서 방법 얘기가 뒤에 나온지 봐봐. 특등급을 받기 위해서 비닐을 씌워요. 라는 얘기가 다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판단 근거 끝. 그래서 요 정도는 내용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거 판단하는 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로 가셔서 이제 융합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첫 번째 보여야 되는 거는 대화, 그리고 두 번째는 누리집에, 구청 누리집에 올린 글이에요. 그럼 구청 누리집에서 왜 올렸을까? 건의하려고 올리는 경우도 뭐 감상 써서 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 아니면 구청장님께 DM 보내는 건가? 모르겠네. 모르겠어. 아직은 몰라. 요것만 봐서는 몰라. 자, 근데 우리가 이 대화라고 했을 때 아까 토론, 토의, 뭐 협상이라고 하는데 이 협상과 토론이 나오면 보통 여기 토론이다, 협상이다 이런 식으로 딱 명시해서 주기는 해요. 어떨 때 안 나오면 대화일 때 안 나와. 대화일 때, 토의일 때 그냥 대화라고 이렇게 통칭일 수도 있어. 또는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신문 뉴스 뭐 진행자 간의 대화다 이런 식으로 대화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토의, 토론 요 양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협상은 좀 제외하고 토론이랑 토의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구분 잘 안 해요. 우리 토의해보자 하는데 토론하고 있고 토론해보자 하는데 토의하고 있다? 잘 모르니까. 그럼 토론은 여러분들 100분 토론 본 적 있어? 네. 그럼 100분 토론은 어떻게 해? 서로 싸우지? 네. 맞아요. 싸우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가 엄청 싸워요.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화해하면서 끝나니? 아니요. 아니야. 죽어라 싸우는 거야. 그리고 싸우고 끝이야. 그럼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마지막 그 평가는 청중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제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럼 찬성 쪽에 있다. 아닌 것 같아. 반대쪽에 있다. 오늘 12시까지 수업이라는 찬성 측의 입장과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반대 측의 입장. 근데 선생님 저희 그냥 11시까지만 하시죠. 라고 하는 건 협상. 알겠지? 중간 지점에서 하는 거. 근데 요거는 안 나올 거고. 자, 지금 토의라고 했잖아. 그럼 토의의 개념을 한번 보자. 의자는 무슨 말? 의견을. 토자가 뭘까? 왜? 토하나다. 토하다는 건 말하다예요. 왜 하는 거. 의견을 말할 거예요. 그럼 각자가 각자의 의견을. 우리 한번 그러면 이번에 그 중간고사 이제 들어갈 거니까 우리 어떻게 실력을 올릴래? 라고 방법을 얘기해 보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중간고사. 공부해요? 오케이. 자, 동의하니? 네. 오케이. 그래서 동의가 나와요. 아니요, 선생님 저 놀고 싶어요. 부동의도 나와요. 그러면 자, 동의하는 거에 체크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토의라고 하는 거는요, 베스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 의견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야 돼요. 확정된 의견에. 그럼 공부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열심히? 그럼 열심히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무엇으로 열심히 할까? 개념 우리 한 10회독 할까? 아니요. 그래, 부동의하지. 그럼 확정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몇 번 할래? 한 3회독만 할까? 네. 오, 동의된 거지. 그렇게 확정된 방안들을 체크하면서 읽어줘야 돼. 읽으면서. 알겠지? 이게 왜냐면 토의의 형식이거든. 그 토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되거든. 그럼 학생일을 한번 보자. 학생일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게. 자, 지난번 논의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소강단에서 공연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주민 참여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라는 이 방법, 베스트 방안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하지. 그럼 학생이가 얘기하는 건 뭐야? 어린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 어때? 우리 추가하면 어떨까? 추가한대 안 한대? 좋은 생각이야 하면 확정된 거야 안 된 거야? 몰라. 뒤에 봐봐. 그런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거지. 그 확정된 거 안에서 얘기해보자라는 거지. 그럼 확정된 거 어디야? 어린이 직접 체험. 딱 체크. 야, 그럼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얘기하니까. 야, 이번에 아기나무의 꿈이잖아. 그래서 나무 소재로 그림을 그린 건 어때? 동의해 안 해? 몰라요. 그 다음에 봐봐. 그러자. 그 다음에 내용은 소강당에 갑자기 다른 얘기로 바뀌었지? 그럼 여기서 끊고. 왜냐면 자, 이 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맥락과 맥락이 서로 단락이 지어져야 돼요.
그치? 대화 내용, 이게 단락이 지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베스트 방은 찾고, 거기서 베스트 방은 찾고. 알겠지? 그러니까 내용과 내용을 나누면서 읽어줘야 돼, 지금처럼. 그래. 우리 이렇게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나무 소재 그림 그리자. 근데 또 이제, 베스트 방안을 왜 찾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지. 우리 이번에 중간고사 문제 아니야? 문제 상황이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좋을까?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야 소강대는 책상이 없어 문제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얘기했어? 장소를 바꿨으면 좋겠어. 확정됐니? 그러면 교실로 옮기는 건 어떨까? 확정됐니? 그러면 교실로 옮기는 건 어떨까라고 물어보고 여기서 얘기한 건 뭐야? 이게 이유지. 그치? 그럼 이유에 대해서 확정했니 안 했니? 그거 괜찮겠다. 오케이. 그러면 교실로 이동을 체크. 어디에서? 소강당에서. 요렇게 읽어주는 느낌 알겠어? 네. 자, 학생일. 그러면 자, 이번에 연극 공연과 그림이 체험하자. 그리고 공연교실로 변경한 거로 하자. 선생님, 지금 학생일이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왜 지금 이렇게 체크하라고 했나요? 안 해줄 수도 있잖아. 그리고 학생일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지.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지? 또 문제가 있네. 그럼 홍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겠지.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토의, 대화는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고. 그럼 자, 자연스럽게 오른쪽 문제 한번 볼게요. 학생인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라는 문제지. 자, 밑에 선택지 한번 봐봐. 지난 노이 결정된 상황 환기. 잠깐만, 이거 느낌이 그런 느낌이다. 대화 내용 정리 이해가 맞는지 질문. 아는 내용 바탕으로 참가자 의견 동의. 의견을 듣고 덧붙일 내용 언급. 다음 노인에서 제시될 내와 마무리. 라고 했을 때 이게 말하기 방식이란 말이야. 혹은 요게 학생일의 역할, 기능,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사회자의 역할이긴 한데 아무튼 말하기 방식 접근으로 우리가 보면 자, 학생일을 말하는 걸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학생일 몇 번 말하니? 학생일 몇 번 말해요? 5번 말하지. 선택지 몇 개예요? 5개. 그러면 가서 바로 찾아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지워지는 거 있어? 지금까지 읽은 것만 해도? 1번 지워지지? 자, 또 지워지는 거 있어? 대화 참가자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덧붙일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덧붙였네. 그러면 우리 홍보는 어떻게 하지? 의견 들었어? 들었지? 지워지겠지. 됐니? 5번 한번 봐봐. 다음 논의에서 내용을 제시하면 대화 마무리하고 있다. 어디 보면 돼? 그거 나와 안 나와? 나와? 지워지면 되겠지. 그럼 자,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2번, 3번 중에 우리가 찍으면 되니까 확률은 몇 프로? 50% 이렇게 높아야 된단 말이야. 헷갈려도. 알겠지? 자, 1번, 2번 요 A, B는 대화 방식이에요. 알겠죠? 이거 똑같아요. 대화 방식. 얘네들 지금 대화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떻게 나누고 있냐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읽고 푸시면 돼요. 이게 내용과 관련된 거. 안 어렵죠, 하나도? 자, 6번도 이제 대화 방식이고 이거는 작성했다고 할 때 반영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개요짜기 문제예요. 글에 반영해야 되잖아. 그럼 먼저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개요 반영이라고. 그래서 개요 짜기는 여기 있다 없다. 그러면은 문단을 읽으면서 와서 확인. 문단을 읽으면서 확인. 알겠죠? 자, 이제 7번 문제 보니까 무슨 문제? 근데 이거 순서를 봐봐. 누구에서 누구로 갔는지 봐야 돼. 보기는 나문단의 초고이다. 누가 먼저야? 보기가 먼저 쓴 거지. 그리고 나문단이 확정된 글이지. 그리고 친구들이 조언을 중간에 할 거란 말이야. 야, 이렇게 좀 써. 처음에 보니까 글이 별로야. 그럼 이 조언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찍어? 그럼 착한 애 골라? 상냥하게 한 얘기 고르면 돼? 아니야. 자, 그럼 봐봐. 고쳐쓰기의 관점을 보자. 보기는 원래 있었던 애지. 나는 뒤에 나온 애지. 그러면 우리가 고쳐쓰는 관점에서 야, 보기에는 원래 있었는데 나로 가면서 없어질 수가 있지. 생략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에서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없었던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기에서 나로 가면서 바뀔 수도 있어요. 어휘가 바뀌거나 또는 문장의 순서가 바뀌거나. 오케이? 자, 그래서 교체, 탈락, 점가. 어디서 배운 것 같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기랑 나랑 빨리 비교를 하면서 여기 없어진 거 체크, 혹은 여기 생긴 거 체크, 혹은 바뀐 거 체크해 보세요.
빨리 그 문장에다 체크해보세요. 지금 빨리 풀어봐, 이거는.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양쪽을 딱 펴놔야 돼, 8개. 그래서, 자, 뭐 없는 거, 있는 거, 바뀐 거 체크하면 여기 체크될 것 같은데. 똑같이 체크했니? 이 정도 지금 요 스피드로 따라왔어야 돼. 그럼 요걸 가지고 밑에 선택지 1번부터 읽어봐. 어이구, 답이 보이네.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혹시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자, 요 의라는 단어는 뭐니? 의미가 있다. 그럼 의미 있는 행동 했어? 아, 했을 것 같아. 다 보이지?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한 정형화된 이런 행동 프로세스만 딱 지켜주면은 이게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없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모의고사를 잘 못 보려냐면 우왕좌왕했어. 개념이 없었으니까. 자, 이제 11번 문제 지문형 문제예요. 자, 문법 문제로 갑시다. 자, 문법 문제는 통으로 다 날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잖아, 1학기 때. 이제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그런데 지문형 문제는 일단 라스트에 풀어주세요. 언제? 문법에서도 마지막 혹은 그냥 제일 마지막. 왜냐면 이게 독해 문제예요, 거의. 근데 혹시 배경 지식으로 풀리는 문법은 없나요? 12번. 띄어쓰기 배경 지식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풀어도 돼. 풀리니? 적절하지 않은 거? 네. 몇 번? 1번이야? 한 번이야? 네. 그 임신 한 번이 고약해? 5번이야? 니은지 혹시 몰라? 1번이야? 한 번 고약해? 1. 에이, 진짜 거봐, 그러면 틀리는 거지. 아무튼 찍고 가. 답은 3번이야. 자, 리을지, 니은지. 이게 독해예요. 여기 나와. 리을지, 니은지. 해야지. 리을지, 니은지에 대한 어미거든요. 이 어미를 모르면 못 풀어요. 아, 네. 요 띄어쓰기 문제가 이 정도의 배경지식이 있으면 바로 풀리는데 없으면 못 풀어.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 봐봐. 근데 야, 1번하고 한 번하고 4번에 한 번 봐봐. 인심이 한 번만 고약하니? 아니지. 근데 견어징년 한 번만 만나지. 그 차이야. 그 차일 때는 띄어 써야 돼. 아닐 때는 이건 강조의 의미야. 합성어야. 모르지? 넘어가야 돼. 여기 그래서 지문형 문제는 나중에 풀어주시라. 혹은 독해하고 풀어도 괜찮다. 자, 근데 자, 여기서 보자. 13번 문제. 내가 아까 문법 문제는 보기와 선택지를 처리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속도가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자. 의문의 변동에서는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단어의 2번 이상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죠? 또한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개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 그럼 교체되면은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선수 교체 한 명 나가면은 한 명 들어오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축약은? 탈락은? 어떻게 변하는지 써줘야지. 마이너스냐. 첨가는? 플러스.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는 머릿속으로 다 처리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굳이 쓰는 이유는 한번 여러분들이 개념이 확실한지. 자, 그럼 밑에 보면 우리는 자, 국밥, 구치다, 급행열차로 이렇게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의도적으로 지금 요거를 3개를 다 판단해보라는 얘기를 지금 주고 있거든? 나는 그렇게 안 풀 건데? 왜? 밑에 보니까 뭐만 보면 돼? 구치다랑 급행열차에서 공통적 의문 변동만 먼저 찾아주면 돼. 왜? 야, A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몇 개 봐야 돼? 3개. 근데 밑에 B를 보기 위해서는 2개. 뭐가 더 빨리 찾아질까? 2개. 문법은 근데 이런 식으로 보기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양상에 따라서 시간이 엄청 차이 나요. 그럼 자, 구치다랑 급행열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문의 변동 한번 볼까? 축약이야? 야, 역시 여기 문법을 했으니까 이게 풀리는구나. 저쪽에서는 광동은 안 해갖고 몰라. 그럼 자, 의문 변동 2개인지 아니면 표기에 반영되는지 이 차이 때문에 이렇게 했냐? 야, 표기가 반영됐으면 국밥이 밥으로 쓰이냐? 그럼 이것도 지워지지. 끝났네. 답은 1번인가? 야, 1번 한 번 더. 자, 우리 발췌독 있어요. 확인해야 돼요. 2가지 이상 일어났니? A는 밥은, 국밥은, 된소리 얘기 한 번만 일어났지.
여기 두 가지 일어났어. 급행열차는 여기 하나 일어났고 여기 하나 일어났고. 그럼 여기는 하나 아니야? 이거 뭐야?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서 티읕으로 갔다가 티읕이 이렇게 가는 거. 국외음악. 오케이. 요거까지 개념이 떠올리면 되고. 몰라도 풀리고. 오케이? 표기는 아닌 것 같잖아. 아무리 봐도. 그럼 국밥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풀리지? 자, 이렇게 우리가 문법은 어디를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부스터가 달려요. 자, 14번 여러분들 했던 거예요. 시제 표현. 이번에 그 시제 표현보다 높임 표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그냥 정리하려고. 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근데 상대 높임은 좀 뭐 얘기하기가 좀 헷갈려서. 주체 높임은 선어말음이 시, 조사, 깨서, 특수어휘. 객체 높임은 선어말음이 없고 조사, 깨. 그리고 특수어휘. 그럼 우리한테 헷갈리는 건 뭐냐면 각각의 특수어휘 구분해야 되고 시를 들어간 특수어휘들이 많아요. 시라는 글자가 들어간 특수어휘들이 있어요. 자,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다의 보시다의 시와 아버지가 밥을 드시다의 시와 내가 할머니를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의 시. 요 시의 차이를 다 구분할 수 있느냐? 선어말 어미는 누구? 자, 보시다의 시를 빼면 말 되지. 드시다의 시 빼면 말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안 돼. 그러면 이게 특수어휘. 주체 높임. 근데 내가 할머니를 데리고 간 거지. 그럼 이때 모시고는 객체 높임, 특수어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빨리 구분할 수 있으면은 빨리 풀리는 거고 아니면은 좀 보기를 정리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고 높임 표현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피동사동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높임 정도로만. 자, 16번이 이제 15번이 어휘 문제인데 요 어휘 문제는 제가 독서 어휘랑 연결해서 할게요. 자, 먼저 요 관계를 한번 봅시다. 바르다 1번과 바르다 2번이 나오죠. 그럼 얘네들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동음이의어예요. 이건 완전히 의미가 다르니까 사실 문제가 될 것도 없어. 근데 우리한테 이제 어휘 문제가 어디서 많이 출제가 되냐면 요 관계 1번 네모 2번 네모. 그럼 요런 관계는 뭐냐면 다의어예요. 그리고 자, 여기 3번 을에 을으로. 자, 요 부분이 뭐냐면 서술어 자릿수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유의어도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속성에 대한 생각도 해주는 것도 좋아요. 속성이란 건 뭐냐면 좀 구체적이고 감각적이고 또는 물리적인 속성인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속성인지 이건 완전히 구분이 되는 속성이잖아. 그치? 자, 하나 더 관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관계. 서로의 관계가 달라진다. 누가 누구한테 뭐 한다. 누가 누구한테 뭐 한다. 자, 그러면 요 관계에 대한 얘기가 요 서술어 자릿수랑 연결돼. 무엇을 무엇에, 무엇을 무엇으로. 그럼 밑에 한번 쳐보자. 자, 방을 벽지로 할 때 이 벽지 자체가 하나의 재료가 되지. 그치? 그럼 이 재료를 가지고 어디다가 썼대? 방에다가. 그치? 그럼 밑에 봐봐. 흙을 벽에 바르대. 이 재료가 뭐 같아? 벽이 재료야? 흙이 재료야? 흙이 재료지? 그럼 이 재료를 가지고 어디다가 했대? 벽에 했대. 자, 목적어 위치에서 서로의 화살표 관계가 어떻게 되니? 다르지? 요게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 차이를 구분해내는 방법이 되게 어려운 방법이긴 해요. 자, 근데 밑에 바르다를 보자. 1번에 바르다, 2번에 바르다. 1번은 삐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없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속성에서 구체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야? 겉으로 보는 건데 시각적이잖아. 오케이? 자, 근데 밑에 봐봐. 행동이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들어맞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지. 오케이? 요런 문제들이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독서 문제로 먼저 어휘 문제를 좀 체크를 합시다. 자, 38번 문제 갈게요. 14번 문제. 14 쪽에.
이게 여러분들 어휘 문제 풀면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 거란 말이야. 그치? 괜찮아.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연습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기억의 얘기는 뭘 얘기하니? 비트를 말한다. 그치? 비트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 찾았니? 말한다? 여기 봐봐. 말한다. 여기 기억. 비트를 말한다. 그럼 이거는 야 말한다 유의어를 한번 생각해보자. 비트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그럼 이 의미한다의 유의어를 먼저 내가 아까 유의어를 먼저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 그럼 이 유의어를 한번 넣어보라는 거야. 자, 북극은 북쪽 끝을 의미한다. 되니 안 되니? 응? 되지? 되니? 그럼 봐봐. 선생님은 작가에 대해 좋게 의미한다. 응? 자, 솔직하게 의미한다. 열어달라고 의미한다. 장소를 의미하지 않, 그럼 벌써 답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또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자. 속성도 한번 생각해 보자. 야, 이 말의 의미는 물리적인 속성이야? 아니면은 좀 추상적인 속성이야? 야, 그게 그거야? 이렇게 의미적으로 얘기한 거야?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의미적으로 우리가, 그치? 추상적으로 얘기한 거지. 그러면, 자, 이렇게 의미라는 추상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들어갔어. 근데 밑에 봐봐. 선생님은 좋게 말했다는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지? 진짜 우리가 말한 거지. 야, 솔직하게 말해봐.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지. 청각적으로. 열어달라고 말했대. 장소를 말하지 않았대. 구체적으로. 봐봐. 이렇게도 체크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요런 문제에서, 자, 어휘 문제가 또 어디랑 연결되냐면요. 앞에 독서 지문에서 어휘 문제가 또 있어요. 26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어휘 문제 없는 지문부터 읽으라고 했던 게 나중에 독서 지문에 이런 어휘 문제는 그냥 두 문제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 건져낼 수 있잖아. 시간 없는 상황에서도. 자, 요게 바꾸어 쓰기에라는 건 유의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방법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한자에 대한 이런 어휘가 좀 안 되면 이것도 좀 힘들긴 한데, 이 유의어 관계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관계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자어 주고 고유어가 지문에 있는 거고. 그러면 자, 고유어를 지문의 고유어의 유의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자어의 유의어를 생각해 보시고 얘네들이 같아야만 얘가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유의어끼리 건져 온 다음에 얘네들이 맞는지, 그리고 속성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것. 뭐 다양한 방법을 벌써 관계도 생각은 해야 돼. 속성과 관계 뭐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좀 풀기는 좀 녹록진 않다. 이거 한자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가 이제 어휘에 대한 문제를 좀 했고, 자, 문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앞에 가서 자, 고전시 갑니다. 5분만 더 할게. 5분 안에 끝나. 자, 고전시가 어렵다고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16번 문제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밑줄 치면 영탄적 어조, 시간적 표현, 계절적 배경, 불가능한 상황, 반어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런 문제가 표현법 문제잖아. 표현법 문제는 찾기 문제라고 했잖아. 가서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먼저 찾아, 항상. 아니야, 이거 라스트로 빼. 가장 마지막에 빼. 독해도 안 되는데 무슨.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에 저렇게 먼저 나와 있다 보니까 저거부터 찾으려고 하려. 왔다 갔다 엄청 하겠지. 안 찾아서 시간만 보내. 이거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표현법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한번 보자. 뒤로 가서 현대시 11쪽. 봐봐. 27번. 동일한 시어 반복, 공강주의 및 명적 어조, 음성상조, 수미상관. 그럼 이거 찾다가 시간 많이 보낸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으로 보내세요. 알겠지? 자, 근데 이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자.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뭐가 제일 찾기 편하니? 요게 1번. 나는 수미상관. 이게 1번 같아. 왜? 위아래만 보면 되니까. 또 명령어조도 나는 쉬운 것 같아. 여러분들마다 기준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우선순위를 잡아서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제일 어려운 게 뭐야? 공간학적 이미지가 난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이건 난 좀 이게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먼저 찾아주시면서 답이 나오면 맞는 거고. 자, 그리고 보기를 이용할 때 여러분들 꼭 보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1번은 작품 설명, 혹은 2번은 문학이론. 자, 문학이론은 여기까지가 문학이론이고, 아, 삶에 대한 가치 있는 태도래. 근데 뭐 문학이론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지 사실. 왜? 작품에 대한 설명이 훨씬 많으니까. 그럼 작품에 대해서 우리는 키워드 체크, 인간의 유한성, 열악한 농토. 근데 이걸 뭐라고 생각해?
축복의 땅. 그래서 달관이라는 단어 혹시 아니 모르니? 알아? 몰라? 이거는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다, 초월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초월했어. 막 성적에 달관한 사람들 많잖아. 안 돼, 연연해야 돼. 근데 몰라도 괜찮아. 모르면 일단 체크를 못 하겠지. 소신은 알지? 소신 체크. 그리고 그에 대한 지지. 그럼 봐봐, 몇 개 나왔어? 한 5개 정도 나왔지? 이거 독해할 때 옆에다 갖다 쓰세요. 첫 번째 뭐가 나왔다고요? 인간의 유한성. 두 번째는 열약한 농토. 세 번째는 자, 근데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띄엄띄엄 쓰지. 왜? 시가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소신. 그리고 그에 대한 지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제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연결하면 돼. 이건 모의고사에서 통하는 거고, 내지는 안 되겠지만. 복이 따로 있나,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부진하게 살면 그게 복이지. 축복이다. 자, 근데 천수답이라는 말은 생각을 해봐. 천수답은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 때만 농사를, 그럼 이거는 좋은 땅이 안 좋은 땅이야? 비가 올 때만 물을 대줄 때. 안 좋아. 그러면 뭐야? 오케이. 근데 하늘이 물이 대준데 하늘이 물을 대준다는 건 하늘이 축복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인간의 유한성은 선생님 안 나왔는데요? 봐봐. 인간의 유한성 어디 있냐? 누군 한평생을 만년을 사니? 이렇게. 그럼 네 말이 정말이네? 네 말이 정말이네? 네 말에 대해서 나 뭐 하고 있어? 소신 혹은 네 말의 지지. 지지라는 게 더러워 이게 아니라. 뭐냐, 네 말이 참 맞구나. 그래, 잘 살고 못 살고가 어딨냐? 제길 가면 되지. 소신대로 해라. 자,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 네. 이게 보기를 활용한 독해. 이해됐어요? 네. 처음에 안 될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1학년 때부터 좀 연습이 돼야 3학년 때 가서도 3학년 때 수능장에서 떨려 안 떨려? 네. 떨려. 그럼 글 읽혀 안 읽혀? 네. 안 읽혀. 근데 이렇게 옮겨 쓰면은 꾹꾹 읽을 수도 있겠지. 그 방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고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8번 문제도 고전의 요 작품 설명, 알겠지? 그래서 특징이나 상징적 의미 이런 키워드를 가서 옆에다가 옮겨 적어주면서 한번 해보고. 자, 소설 같은 경우도 뭐가 먼저 나오냐면 뒤에 가서 여기 현대 소설에서는 안 나오는데 고전 소설 하나가 설명이 됐어요. 39번 문제. 자, 39번 문제가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냥 바로 풀리게끔 우리한테 주지만 얘를 자세히 보니까 뭐야? 서술자가 개입했는지, 역순행적 구성인지, 정기적 요소인지, 환상적 묘사인지, 서술자가 달라지는지 라고 하는 서술상의 특징 문제죠. 이거 언제 풀라고요? 마지막. 왜? 이거 찾으려고 왔다 갔다 엄청 할걸? 그치? 그래서 독해부터 하시고 내용부터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행동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잘 되나 안 되나 그 결과값을 제가 내일 시험 보고 끝나면 링크를 쏴드릴 거예요. 그 답 이렇게 입력하는 링크. 거기다 입력만 해줘. 자기 답 뭐 했다. 알겠지? 못 푼 문제는 입력 안 하면 돼. 오케이? 알았지? 그렇게 해서 성적을 좀 추적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